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피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저희가 직전에 올렸던 가처분 관련 분석 영상이 굉장히 핫해져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몇 차례 악플이 달린 적이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다시는 악플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우리 팀 버니즈 분들이 남기시는 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유진스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는 영상들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신뢰관계는 파탄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신뢰관계는 파탄됐다고 보되 유약금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금지까지는 하지 않지 않겠냐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죠. 그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승패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패가 나온 거죠. 이거는 제가 맞는 사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실제 저희 의뢰인들께도 만약에 저랑 같이 이런 주장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사건을 진행을 해서 1심을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러면 판사님 나쁘다. 우리 주장을 왜 제대로 들어주지 않냐. 난 너무 억울하다. 당사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도 똑같이 판사님 나쁘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변호사가 아니죠.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시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공감만 해주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니다. 여러분의 편이 아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러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냐? 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의뢰인들한테는 제가 올린 영상보다도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2심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서운해요. 내지는 변호사님 왜 상대방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내 변호사님이잖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변호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야죠. 우리 졌으면 왜 졌는지,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법원이 얘기한 게 뭔지 명확하게 아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앞선 주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법원에서 얘기한 이유들을 깰 뭔가를 갖고 있는지, 법원에서 얘기한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진현 상황을 소외로 다르게 합의를 볼 건지 방법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왜 졌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석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저의 견해도 들어있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저의 해석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어도가 잘못한 규칙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규칙 사유들이 계약 해지 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본안에 가서 만약에 본안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기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판사님한테 무지무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어쨌든 우리한테 뼈 아프게 나의 사건 검색 같은 데도 보면 원고 패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건 하다 보면 저는 진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이 원고 패, 피고 패 해서 저의 의뢰인이 졌다 라고 하면 판사님한테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지금 최초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50부는 이 엔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자주 가처분 신청을 하면 만나는 부서인데요.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서운해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설득을 해서 우리 얘기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우리 청구 취지로 판결을 내려달라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고소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도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판결이 나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변호사라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다. 의뢰인에게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저는 그런 책임감이 변호사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에 대해서 이런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 해석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 라는 것도 의문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진스 편에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에서 진 판결인데 진 결정인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올릴 수가 있냐? 너무 서운하다 라고 하면 저도 조금 서운한데요.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서운해도 이 점을 명확하게 어쨌든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잘 응원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뭐 3보 후퇴일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제가 괘씸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괘씸하다고 볼 수도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했죠. 기자님도 서운해요.